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첫 코너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시작에 앞서 함께해 주실 출연자 소개해드립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팀 윤지혜 수석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토지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고 또 최근 2, 3년 사이에 이 토지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토지 시장과 관련한 빅데이터 현황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전국 지가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올해 전국 토지 가격은 3분기까지 3.33% 상승을 했습니다. 네. 2009년부터 보면 10년 연속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특히 1분기에서 3분기에 대한 그 누적 변동률이 그 작년 연간 변동률인 3.88% 수준에 육박하면서 네. 2년 연속으로 뚜렷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기준으로 보시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와 서울, 부산, 제주 등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역 내 다양한 개발 호재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이를 발판으로 전국 토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시군구별로 보시면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도 고성군 그리고 철원군 이쪽 지역 중심으로 북한과 접경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토지 가격이 상승한 와중에 거래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감은 좀 커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2019년에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줄고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국 지가 동향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해왔고 또 최근 2, 3년의 상승폭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할 얘기가 궁금해지는데요. 키워드 먼저 살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어떤 내용이 담긴 키워드일까요? 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전국 토지시장을 이끌고 있는 지역은 총 6곳입니다. 그중에 특별시가 2곳이고요. 네. 광역시가 4곳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토지시장이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으로 사실상 움직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특별시를 보시면 올해 3분기까지 5.42%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 양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4.5%, 그리고 서울이 4.3%, 제주도가 4%, 대구와 광주가 3.5%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국 평균이 3.33% 수준이니까요. 이들 지역 중심으로 사실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5, 6 생활권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 그 조성됐던 주요 도심들의 그 노후도가 지금 충족이 되고 있어서 약 한 20에서 한 30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토지 가격이 뛰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중심으로 사실 국제학교 설립이라든지 제2공항 사업 그 진척에 대한 기대감이 토지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국 토지 시장 가격을 이끌고 있는 광역시 4곳과 특별시 2곳을 살펴봤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전반적인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토지 거래량은 감소 추세입니다. 3개 분기를 보시면 전체 토지 거래량이 총 241만 2천 필지로 확인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 보시면 3%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3%가량 감소를 했고요. 7만 4,658필지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토지 거래량 감소 같은 경우 경남이 24% 감소를 했고요. 부산이 23%, 경북이 16%, 제주가 14%, 울산 14%, 그리고 대구와 서울이 6에서 7%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네. 현재 토지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거래량 감소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토지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들은 광주나 경기도, 전북, 대전까지 포함해서 한 6개 지역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이 총 11곳인데요.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은 한 6곳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한 지역이 한 2배 정도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상승세는 지금보다는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토지 가격 그리고 거래량 이제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전체적인 토지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좀 개별적인 지역들도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통일입니다. 이 통일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지금 현재 토지시장의 급등세를 이끄는 지역들은 네.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2차, 3차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일부 통일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도와 강원도 토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같은 경우 네. 5에서 8% 가량 급등을 했고요. 강원도 고성군과 철원군도 5에서 6%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 접경지라고 할 수 있는 시군구 기준으로 개별 지역들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개별 지역에서는 이 북한 접경지가 최상위 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북한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저평가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2019년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또 토지 가격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토지 시장에서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교통 호재일 것 같은데요. 네. 2019년에 있을 좀 교통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GTX 노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GTX 노선은 크게 A, B, C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A 노선이 지금 본격적인 착공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네. 경기도 파주에서 고양, 동탄까지 이어지는 경기도 외곽 지역 토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 광역 급행철도가 개통이 되면 파주와 동탄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네. 다만 송도에서 남양주로 이어지는 B 노선과 의정부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C 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성 검토에 대한 시일이 아직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A 노선 중심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GTX A 노선 착공이 임박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지도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교통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고속도로를 살펴보시면 서울과 세종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주목할 만한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경기도 안성, 동탄, 그리고 충남, 천안, 세종시까지 해서 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 토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업 규모가 큽니다. 고속도로가 129km고요. 그리고 6차로 구간에 나랏돈이 투입되는 규모가 6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종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서 사실 세종시의 행정 기능을 조기에 안정시킬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와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까지 해서 균형 네. 발전을 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르면 2022년에 개통이 되고요. 개통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 혼잡 구간이 있죠. 그 부분의 혼잡 구간이 한 60%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이 교통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기 김포에도 교통 호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올해 12월에 개통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내년 7월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김포 도시철도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내년 7월에 개통이 되게 되면 경기도 일대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경기도 김포 일대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전 구간이 지하로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총 23.67km 길이에 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10개 정도의 정거장이 새롭게 건설이 됩니다. 만약에 내년 7월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된다면 여의도가 20분대로 단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강남도 40분대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김포 한강신도시 사이의 대중교통 연계성이 크게 개선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택 시장 못지않게 토지 시장에도 이 교통 호재가 큰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동산 114